한국이 최근에 나온 회기의 영화 기생충. 한국은 지금 그래서 막 난리법석이에요. 봉준호 매니아들이 막 생길 거예요. 근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, 감독님?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 미묘한 차이.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니에요, 일본에도? 안녕하세요,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. 자, 이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요. 오늘 일본에서 디지털 조선통신사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염정순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. 와,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축하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요. 예. 이 책이 나왔습니다. 예. 네. 일본 관찰,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18가지 이유. 오, 제목이 확 와닿네요. 오.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본에서 공무원으로서 또 학자로서 학생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그 경험하고 또 공부한 내용들을 그 여기에 담으신 거죠. 네네. 예, 뭐 일부는 저희 선대인 TV를 통해서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표지에 딱 보니까 띠에다가 딱 박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선대인 TV 디지털 조선 통신사 편 200만 뷰.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디지털 조선 통신사 시리즈로 저희가 여러 에피소드를 찍었는데 그거 다 합치면 한 200만 뷰가 되는 모양입니다. 제가 오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봤는데 술술 넘어갑니다.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읽어보시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국의 모습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뭐 제가 말이 길었는데 박사님 이거 출간하신 소감 짧게 한번. 제가 일본에서 그간 30년 정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험은 일본에서 사업의 실패를 한 2번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. 사업의 실패를 한 2번 정도 크게 겪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일본을 진짜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,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일본하고 관계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경험을 안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실패담은 실패담대로 성공담은 성공담대로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요. 일본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본이라는 그 사회의 거울에 비친 한국의 모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책. 그리고 또 한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면서 또 한일 간 또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각과 통찰을 담은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쓸 수 없는 오로지 염정순 박사만이 쓸 수 있는 대단한 책입니다.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. 자, 이제 좀 뭐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. 바로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사님, 한국이 최근에 나온 세기의 영화 기생충. 와, 이거 진짜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요 상을 4개나 휩쓸었다는 건 저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시는 것처럼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는 사실은 국제 영화제가 아니라 사실 자국 중심의 영화제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서 뭐 작품상, 감독상, 각본상까지 이렇게 막 휩쓸었다는 건 정말 쾌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영화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느냐,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서 그 이른바 자본주의 한복판, 또 어찌 보면 전 세계 상업 영화의 한복판에서 그런 쟁쟁한 이 영화들을 물리치고 상을 받았다. 굉장히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한국은 지금 그래서 막 난리법석이에요. 막 거의 뭐 봉준호 매니아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, 반응이? 일본에서도 뭐 그 매일같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고요. 그 저 상 받은 거에 대해서. 그리고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매일같이 다뤄지고 해요. 근데 그 신문에서 이제 그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어서. 미묘한 차이.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
이거 뭐지?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어제 니케이 신문을 봤더니 네, 니케이는 일본 경제신문, 뭐 일본의 제일 중요한 대중지잖아요. 신문을 봤더니 기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일본에는 이 제목을 기생충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 파라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. 제목이 파라사이트 일본에서는 아니 우리 제목이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일본에도? 뭐 있겠죠. 그러면 그냥 그걸 한자로 그대로 옮기는 게 훨씬 아마 그 한자를 기생충으로 읽을 수 있는 일본인이 별로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. 아니 한자를 주로 쓰는데 왜 못 읽나요? 일본에서는요 한자를 그 나이 든 분들은 잘 읽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. 점점 한자를 잘.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가급적이면 히라카나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그 영화 사업자 입장을 봤을 때는 독자가 알기 쉬운 글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본어 제목은 파라사이트인데 거기 파라사이트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. 참으로 훌륭한 영화다.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게 두 줄이고 두 줄? 딸랑 두 줄? 뭐 아니 전체도 네 줄이라고 치면요. 전반 두 줄은 그렇게 써놓고 밑에 두 줄은 파라사이트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빈부격차를 다룬 영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칭찬을 해주는 거니 아니면 걱정을 해주는 거니 아니면 비꼬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비꼬는 것 같은데? 근데 아무리 봐도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일본 기사들 보면 한국 관련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론지라는 니케에서조차도 뭐 삼성의 실적이 내려갔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쓰냐면 삼성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큰일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쓰죠. 그 자리에 있었던 영화 감독이 그랬다고 해요. 자기는 일본에도 도저히 영화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귀화를 해서 미국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왜요? 왜 일본에서는 영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? 글쎄요, 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영화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영화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 사업이 됐잖아요. 그래서 감독이 멋있는 시나리오를 들고 오면 그죠? 뭐 벤처 캐피탈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막대한 돈을 만들어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영화는 자본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유명한 감독들이랄까 그런 등용물이 생겼던 거고요.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뭐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.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뭐 시리를 이제 계기로 해서 영화 산업이 한 단계 이제 상업적으로 커지는 그러면서도 뭐 일정한 작품성을 가미한 그런 영화들도 쏟아져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일본은 사실은 오히려 60, 70년대는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뭐 영화들도 만들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했는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진짜 영화에서 한국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영화가 훨씬 국제적으로 평가도 받고 또 산업적으로도 훨씬 커져 있다는 느낌. 이 벤처 산업으로서 영화 산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. 일본의 경우에는 그 요번에 그 파라사이트 이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을 저렇게 혹평을 할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껏 자기들이 한국을 리드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죠? BTS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뭐 한류에서 그죠? 겨울연가에서 밀리고 BTS에서 밀리고 영화에서 밀리고 했던 그런 어떤 그 패배감 그런 것들에 거꾸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하여튼 뭐 박사님 말씀을 좀 종합하면 일본의 나름 정론지라고 하는데조차도 뭐 되게 떨떠름한 축하, 내키지 않는 축하를 던지고 그리고는 사실 그걸 가지고 한국을 뭐 좀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한국을 꼬집는 비아냥거리는
소재로 오히려 좀 넌지시 사용하고 있다. 이런 그렇죠. 지금 일본의 제가 보기에 지금 일본의 언론은 모든 언론은 아베 정권의 손탁구, 손탁구 예, 알아서 기. 알아서 기는 모든 언론이 손탁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아베 정부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부 심기에 맞춰서 모든 기사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참 근데 일본 언론의 그런 논평이나 보도가 좀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한국의 불평등도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 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뭐 프랑스, 영국, 미국까지 이렇게 다 많은 그 서구 사회에도 어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으로 되게 공통된 현상이고 그건 사실 일본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 빈부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하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한국 사회에만 있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보도 참 한편으로는 좀 속 좁은 보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. 그렇죠. 제 페이스북은 나름대로 제가 선별한 분들만 모시거든요. 왜냐하면 제 페이스북은 그냥 일상 잡화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컬럼을 주로 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한 1,000분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엄선된 지식인 전문가 1,000분. 그 제 친구가 일본의 주요 뉴스 통신사에 뭐 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파라사이트를 봤기 때문에 올해 일본의 영화를 볼 일은 없다. 일본의 영화는 완전히 졌다. 그런 식으로 써줘요. 그거는 저로서는 그 뭡니까 한국을 칭찬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기생충이라는 것은 영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다 인정한 거잖아요. 근데 일본 메이저에서는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죠. 근데 정작 이제 개인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,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해줘요. 일본의 어떤 주류 언론들은 뭐 떨떠름한 축하이지만 정말 그래도 일본의 좀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호평하고 있다는 반응이네요. 자,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. 이런 좋은 일에 이웃 나라가 좀 흔쾌히 같이 축하해주면 좋으련만 이걸 이렇게 좀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하는 모습 쓱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. 자, 그래도 우리가 좀 폭넓게 아량 있게 저희는 그냥 받아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